네, 월간 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 잔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 잔에서는요, 영웅 전찬함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화장품주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8월 13일에 공략해드렸던 한국화장품 무려 13.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1,47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9월 1일에 공략해드렸던 나우로보틱스 무려 47%의 수익률, 티로보틱스도 23%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3,11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마음AI가 12%의 수익률, 노르페인트가 10%의 수익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2.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4,345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월간 잔의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9시에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으로 우리 투자에 지친 시청자분들께 이제는 세종대왕이 아닌 조지 워싱턴, 즉 달러 수익을 맛보게 해드리자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증시 USA로 돌아온
네, I'm 전차 I'm 전차 예, 전차남입니다. 네, 제가 순간 우리 전총조 씨를 생각했어요. 네, I'm 전차라고 했는데 뭔가가 이 전총조 느낌 나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깜빵에 계시고 저는 전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티처 선생님으로 조금 미국 주식의 기초부터 기본 그리고 심화 단계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타경제 방송에서도 미국 경제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주식을 알려주는 경제 방송들이 많습니다. 우리 팍스경제TV의 땡땡스탑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뭐 M땡 방송이나 E땡 방송에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그분들의 경제 방송을 제가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훌륭하게 잘 방송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 좀 생각해서 봤을 때 저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시 USA를 직접 런칭했고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은 정말 쉽고 정말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시간은 50분이지만은 정말 체감상 10분 정도밖에 10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미국 주식 얻어 가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네, 미국 증시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증시 USA 영웅 전차남과 이수화 아나운서님이 함께하는 우리 증시 USA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영웅 전차남이 진행하는 이 증시 USA는 미국 증시 시향 브리핑을 합니다. 네, 미국 증시 시향. 그날, 그 전날이죠. 그 전날 미국 증시 상황,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핫 이슈가 있으면은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에서는 왜 핫 이슈가 없겠습니까?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갑자기 막 50%, 60% 올라갔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특징주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돈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이 서로가 얼마 있는지는 다 상의하겠지만은요. 하지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 안에 정보, 즉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반드시도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제 지표 공부 같은 경우도 우리 증시 USA에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 포인트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하는 증시 USA에서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네,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우리 증시 USA랑 함께 해야 되는지, 한국 주식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미국 주식을 기존에 투자하셨던 시청자분들도 왜 영웅 전차남의 증시 USA 월가 한 잔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다섯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뭐 영웅 전차남의 종목보다도 사실 수익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시원한 아메리카노처럼 뜨거운 핫샷 종목,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추운 겨울날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메리카노처럼요. 정말 수익 역시도, 주식 역시도 불기둥 보여줄 수 있는 뜨끈뜨끈한 핫샷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우리 증시 USA는 크게 이렇게 5가지의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야기하면 지루하니까 오늘 9월 18일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18일 증시 같은 경우가 뭐 다우,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좀 아이러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지난 새벽이었죠. 지난 새벽 우리가 코 자고 있을 때 제롬 파월 의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FED의 제롬 파월 의장께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약세 마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최근 한 달 사이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 딴 거 여기 볼 필요 없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진짜로 뭐 사람이 그냥 올라가다가 숨차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할 정도로 그냥 미국 뉴욕 3대 지수 중에서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이 엄청 올라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쯤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끌어올린 일단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전 세계 상대로 자선 사업 안 할 거다. 전 세계 상대로 시작한 상호 관세 전쟁, 상호 관세.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없다. 자동차는 최소 15%, 그리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100%가 될 수 있고 철강은 무조건 5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좀 무관세로 유지가 됐던 게 상호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좀 들어오게 됐고요.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나스닥이 상승했던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상승 포인트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기준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BC 뉴스 기자라든지 뉴욕 타임즈 기자라든지 그 외 여러 미국 언론사 기자들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 기자들이 질문했던 게 제롬 파월 의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대놓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언이도 아니죠. 계속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도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가감해질 필요가 있다. 대놓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 한번 두고 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상호관세 이슈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고, 나스닥뿐만 아닙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의 대표적인 다우 산업존스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우리 조금 시청자분들이나 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스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 건지, 다우 산업지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S&P 500 지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영국 전참이 보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께서 FOMC 회의에서 2025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2번 정도 있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2번 더 인하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상승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거를 가볍게 이야기해가지고요. 기준금리 인하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재료 소멸로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익 매물 출현하는 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어떤 시청자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영웅 전천함님, 나스닥 종합지수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니 2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회사들이 다 나스닥에 있습니다. 어떤 거? 엔비디아.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런 반도체 칩에서도 역시나 엔비디아나 AMD 거나 인텔 거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사람 없죠? 컴퓨터 하는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사람 없고, 심지어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 애플 아실 거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회사 아마존, 최대 유통가 사이트는 아마존, 그리고 갤럭시에 들어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어떤 거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전부 다 나스닥.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되면 뭐 봐요?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것도 나스닥의 종합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할 거고요. 다우 산업 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지수고, 또 그리고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다우 산업 존스 지수는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들이에요.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최소한 업력이 50년, 70년, 100년 정도 된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흔히 우리가 조금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어떤 거 있죠? 애플, 아마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우 산업존스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왜?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코카콜라 네, 또는 펩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역시나 다우산업존스지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존슨앤드존슨 모르시는 분 없죠? 월마트 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나 다우산업존스지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S&P 500.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성장주 중심의 네, 조금 성장주라고 조금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종목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나 그리고 지난주에 핫 이슈 종목이었었던 오라클 같은 종목도 역시나 조금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네,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 가기도 하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한가 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뉴스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거 하락하는 거 없이 우리가 한국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목해봐야 되는 뉴스가 있듯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던 안 하던 간에 주목해봐야 되는 뉴스 같은 경우 있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거? 제가 네, 이 뉴스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실제로 ABC 뉴스에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영어로 된 거는 네,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번역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트럼프, 미중 무역 협상 굉장히 매우 잘 돼.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씨와 그 다음에 이분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면서 미국 경제, G2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또는 좀 분쟁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네,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마찰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뉴스 볼게요. 바로 어떤 뉴스냐. 야, 네,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밤 네, 기준금리가 0.25%로 인하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3%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냐? 이분 네, 바로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를 구매하지 말자. 네, 그냥 금지. 우리는 흔히 이거 영어로 밴이라고 합니다. 밴. 금지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주 매출처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의 수입이 이제 끊길 우려가 점점 증폭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낙폭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반도체 생산과 개발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2023년부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상승폭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상 중국에서 이제는 매출을 낼 수 없다는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낙폭을 보이는 게 아닐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우려감이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난밤 3% 이상 낙폭을 키웠고 오늘 밤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이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미국 연준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0.5% 피커 수준으로 조금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운시켜줘라. 플리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롬 파월 의장은 no 하면서 0.25%로 인하를 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나름 달랜다고 그래도 연내 2번 정도는 추가로 더 인하를 할 생각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시장이 기대를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0.5% 정도가 인하되지 않을까 했지만은 실제로 0.25% 정도 인하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 실망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그만큼 상승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 3대 지수이기 때문에 막상 기준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로 소멸로 주가가 차익 매물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수가 그냥 지난밤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고용, 그리고 물가, 통화정책. 실제로 7월 FOMC 회의, 7월 FOMC 회의와 9월 FOMC 회의에서 실제로 고용과 물가와 통화정책 부문에서
서로 좀 굉장히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즉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서 오늘 새벽이라고 할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조금 FOMC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8월에 발표된 CPI나 PCI나 네,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발표가 됐다 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는 경제지표가 발표됐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면서 언제든지 우리 예상치와 다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0.25%만 인하하게 된 배경을 한번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뉴욕 3대 이슈의 핫 이슈, 핫 이슈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크게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은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이슈만 가지고 온 거고, 첫 번째 이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중 무역 분쟁 협상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미국 방향 쪽으로 좋게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반도체 칩 그 투자를 금지, 한마디로 조금 매매를 금지, 한마디로 조금 사는 걸 금지했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약세 보인 거, 이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인하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미국 뉴욕의 3대 지수의 좀 3가지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자랑입니다.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자랑인데, 우리 증시 USA 월가 한잔이 제가 지난주 며칠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BBAI입니다. BB 크림 아니고 BBAI. 이 BBA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코드 번호, 6자리 코드 번호가 있지만은 미국 주식은 심볼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BBAI 같은 경우는 빅베어 홀딩스라는 회사고, 섹터는 AI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이 회사를 4달러에 한번 공략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주가가 4.77달러였어요. 4달러에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4달러에 4달러, 한마디로 4달러에 사줘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6달러라고 제시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네. 빅베어 홀딩스, 즉 네. BBAI라는 종목이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일주일도 아닙니다. 주말 다 빼고 네. 실거래일 기준 5일 사이에 네. 목표가 돌파했을까요? 돌파 안 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거든요. 이게 진짜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 이수아 아나운서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네. 제가 지난주 이 방송 증시 USA 월가 한잔에서 BBAI를 제2의 팔란티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이수아 아나운서님께서 딱 뭐라 하셨냐면은, BBAI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그럴 거면 팔란티어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팔란티어는 떨어졌어요. 정말요? 떨어졌고, 네.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핫샷 종목, 한번 쇼킹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BBAI 한번 보세요. 짜잔, 12%나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달러에 4달러 말씀드렸던 이 BBAI 종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5거래일 동안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보세요. 목표가 6달러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돌파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BBAI라는 종목을 그냥 콕 찍은 게 아닙니다. 이 한 종목 같은 경우를 첫 방송이다 보니까는 이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방송에서 사실상 이런 방송 준비 같은 경우는 30분 만에 끝났고, 이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발굴할 때, 왜냐면 첫 종목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첫 종목부터 일주일 사이 손실로 끝나면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개망신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최소한 체면 챙기고 수익을 나오는 걸 보여드려야 증시 USA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싶고 증시 USA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내가 관심 안 가지려고 하다가도 관심 가지고 싶고 공략하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진짜 엄선했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종목 발굴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영웅 전차남이 제시드린 공략가와 또 영웅 전차남이 제시드린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 전부 다 도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주 방송 보시고 BBAI, 빅베어링스 공략하신 분들은 최소한 몇 퍼센트? 12%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12% 이상 상승 나오는 거 봤을 거고 그 공략하신 분들은 12%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과 그 다음에 차트 통해서 목표가, 제시드린 목표가대로 도달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질문 주실 수 있어요. BBAI 홀딩스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식 투자, 한국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이미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은 두 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BBAI 홀딩스 공략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신 분들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핫샷 종목 여러분들이 그거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셔가지고 그거 공략해서 수익을 보시면 된다 말씀드려서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데이 토픽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투데이 토픽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항상 상한가 나오고 또는 하한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한국 주식은 상한가가 있지만은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새벽이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89바이오라는 종목, 89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몇 퍼센트? 하룻밤 사이 82%나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앱티보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73%, 아쿠아 바운티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55%. 우리나라는 아무리 올라가도 상승 제한폭, 즉 상한 30%이기 때문에 30%가 최대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이거 아셔야 돼요.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세 가지 종목이 89바이오나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상승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89바이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로슈라는 기업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유전자 질환과 좀 치료제 이걸 개발하는 회사인데 연구하고 이 회사가 89바이오를 인수했다. 최대 35억 달러를 규모를 주고 인수했다라는 소식,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에 인해서 89바이오 같은 경우가 주가가 80%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는 또 앱티보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도 역시 상승 나왔죠. 이 앱티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 한마디로 유전자 질환입니다. 이런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 혈액암. 우리가 이 혈액암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백혈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백혈병 같은 경우의 치료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개발한 개발한 의약품 치료제 중에서 100%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 주가도 역시나 7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난 새벽에 앱티보 테라퓨틱스나 89바이오가 어떤 이슈로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가 아니에요. 70-80% 이상 상승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9월 3주차 미국 증시 일정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매주 목요일 밤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월, 화, 수는 다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요 이틀밖에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일정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목해보셔야 되는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사실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 투자할 때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조금 평소 때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거래가 조금 한마디로 거래 대금도 다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국 옵션 한마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미국 증시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가한전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 조금은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또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주린이들도 미국 주식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사실 네. 그 질문 자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국 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하게 주실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도리어 한번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한글, 한국어 계속 씁니다. 하지만 한글, 한국어 가지고 외국 나가서 어떤 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쵸.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을 더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영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성문 영어법, 성문 네네. 기초 영어법 알죠? 네네. 모르시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걸 더 많이 봤습니까? 성문 기초 영문법을 더 많이 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언어, 한국어보다도 외국어, 일어나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만큼 시장입니다. 요만한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이만합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물에서 노는 것보다 큰 물에서 노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 거예요. 아나운서님. 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네. 내가 또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데리고 네. 제주도 갈 거예요? 괌 갈 거예요? 괌 가고 싶은데요. 무조건 괌이죠. 네. 대한민국 경기도 괌동을 가야죠. 괌에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이 가요. 네. 실제로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인들의 섬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 있는데 괌, 사이판, 푸꾸옥 다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제주도가 아니라 괌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 가는 것보다 가격이 더 낮고 더 볼거리가 많은 미국 여행을 많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크게 수익을 보고 싶고 실제로 조금 크게 수익을 보고 싶고 큰 물에서 조금 성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주식 방송은 다른 타경제 방송이 아니라 영웅 전천함과 이수아 아나운서님이 함께하는 증시 USA 월간jan을 꼭 보셔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 바로 어떤 거냐.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타 경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조금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른 타 경제 방송도 제가 모니터링 아까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종목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방송이 수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공부도 잠깐 5분이라도 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습니까? 왜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지, 미국 주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망설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왜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뭐가 다른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참 자료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투데이 레슨,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경제 지표 1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공부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은 우리 다 퇴근 못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TV 끄고 주무실 것 같아서 딱 중요한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딱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 CPI, 그 다음에 PPI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CPI라고 말하면은 뭔 말이야? CPI, 욕인가?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린 C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PI 같은 경우는 아래 체크 해볼게요.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라고 적혀 있는데 반드시 아니에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CPI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달 두 번째 주 기억하세요. 매달 두 번째 주 제가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매달 둘째 주 2주차 때 발표가 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인데 CPI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영향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 CPI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른다. CPI 경제 지표의 그 수치가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한마디로 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I 경제 지표가 오르면 CPI의 수치가 오르면 미국 연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그러다 보니까는 CPI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FED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국의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CPI 이거 오르면 시장이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CPI 수치가 낮으면은 시장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CPI 수치가 낮으면 경기 회복. 그 다음에 CPI 수치가 오르면 경기 불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실제 뉴스를 볼게요. 표를 보면은 CPI 지표 같은 경우가 3.0 2025년 1월 달에 3.0이었지만은 계속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나왔지만은 이번에 0.25% 수준으로 인하를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때쯤 2.3% 정도 수치로 떨어졌을 때였다고 2.3% 수준으로 만약에 이번 달도 저번 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표가 됐다고 하면은 0.5% 수준으로 저는 금리 인하도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계속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는 제롬 파월 의장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하기엔 예단한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기준금리는 이번에 0.25%로만 인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그대로 뉴스 기사 나온 겁니다. CPI는 그만큼 우리가 꼭 한번 공부해봐야 되고 CPI 일정 나오는 날 CPI 일정은 아까 전에 언제 나온다 했죠? 매달 두 번째 주에 나온다 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 나온다 했으니까 매달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든 미국 주식 투자할 때든 CPI 경제지표 발표되는 일정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한국 주식 투자하면 손실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수익 못 보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CPI에 의해서 PPI 말씀드릴게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어떤 거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체, 이번엔 소비자가 아닙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제조업체가 즉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받는 도매 가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매월 발표되는 게 보통 매월 둘째 주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중앙은행의 PPI 등 다양한 지표 등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합니다. CPI, 아까 전에 배웠던 CPI나 또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PPI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 통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도매 단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의 조금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줄여서 그냥 한 줄 요약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공부한 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매월 둘째 주는 여러분들이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PPI와 CPI에 대한 개념 정확히 인지하시고 언제 발표되는지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증시 USA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증시 USA 같은 경우 월가 한 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디 여기 QR 코드 통해 가지고 증시 USA 월가 한 잔과 함께 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매수하자 말씀드릴 겁니다. 영웅 전참이 관심 있게 보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자 말씀드릴 거고 비중도 제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주식은 이러한 이유로 상승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역시나 그런 이유로 상승 나오면은 매도하세요. sell.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선물. 우리가 꼭 주식 투자만 할 필요 없죠. 꼭 밥을 숟가락으로만 먹을 필요 없어요.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선물일도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 선물과 미국 주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교육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매일 밤마다 자리도 제시 드려서 수익을 내드릴 거고 세 번째, 영웅 전차남이 직접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미국 주식 기법책 중에 맛있는 해외 선물이라고 있어요. 네, 맛있는 해외 선물 이러한 기법책 같은 경우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실증난 시청자분들 또는 주린이분들 내가 미국 주식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어디 여기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장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왜 미국 주식을 꼭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CPI와 PPI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요. 영웅 전차남이 쉽게 알려주는 저희가 몰랐던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가자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주 방송에서 네. 첫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BBAI라는 종목이 목표가 돌파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12% 이상의 상승을 5일 사이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도 물론 욕심을 내서 네. 조금 시가총액이 가볍고 좀 테마성이 짙은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네, 우리가 첫 종목 여러분들께 수익을 잘 내드려서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고 해가지고 네. 괜히 욕심내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 네. 종목을 선정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가 또 종목이 고꾸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난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죠? 원래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맞아요. 번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즉 증시 USA 두 번째 방송인데 두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은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한마디로 우량한 종목으로 한번 가보자. 하지만 우량한 종목이지만은 테마성은 한번 짙은 종목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방송인 증시 USA 월가 한잔에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 일단 목표 상승률은 33% 생각합니다. 33%. 현재 주가에서 33%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냐? 두근두근 어떤 거냐? 바로 섹터는 AI 그리고 정보 정책 수혜 종목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0조 가까이를 투자한다고 하는 산업이 AI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핫샷 종목 네, 정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쇼킹을 안겨줄 종목은 ADBE라는 종목입니다. ADBE. 이 종목 이름만 보면은 실제로 어떤 종목인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너튜버라든지 너튜버의 편집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모두 아시는 회사라고 봐요.
어떤 회사다? 어도비라는 회사입니다. 어도비. 어도비라는 회사예요. 이 어도비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냐면은 일단 글로벌 기술 회사입니다. 실제로 내가 크리에이터는 아니더라도 또는 편집이라든지 또는 포토샵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런 어플이나 이런 기술을 좀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시는 회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반도체 하면 인텔, 퀄컴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디자인 하면은 진짜 이 어도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상 이 어도비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어도비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2% 이상 상승 났어요. 개장 전에도 이미 1.37%나 상승 나왔고 현재 주가는 36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48만 원? 아니죠. 4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DS라든지 또는 AS라든 실제 포토샵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동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컷 편집이나 이런 부분이나 모든 모션 편집, 모션 디자인 편집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도비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왔냐면은 요즘에 AI가 너무 발달하잖아요. 그냥 이 어도비에다가 내가 과거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이거를 좀 제작을 다 일일이 해서 피곤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그냥 거기다 적으면 됩니다. 강아지인데 조금 사람 모양의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도비에서. 그래서 주가가 한 번 큰 폭으로 상승 나온 바 있었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오너 리스크 없는지, 실적 괜찮은지 봐야 되잖아요. 이 회사 보세요. 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이 말도 안 되게 계속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계속 꾸준히 상승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한 회사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 웃돈 실적, 어닝 쇼크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간으로도 주가가 3%대나 상승 나온 거고, 어도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모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주가 367달러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재무 봤으니까 우량한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재무를 봤는데 우량하지 않고 실적이 부진한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눈이 뒤집혀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죠. 동태 눈깔이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AI 테마도 아닙니다. 생성형 AI 테마. AI 테마들 중에서도 대장, 한마디로 요새 조금 인기 트렌드인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생성형 AI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주가 367달러인데 이미 올랐잖아요.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올 때 340달러에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입니다. 450달러 제가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영웅전천함이 두 번째 증시 US 월간지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어도비라는 종목이고 목표가 450달러 제시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대왕 QR코드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미국 주식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서부터 미국 주식을 어떻게 공략하고 미국 주식 수익까지 영웅전천함이 그냥 젓가락 놔드리고 반찬 다 차려드리고 숟가락에 밥 퍼서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 테니까 증시 USA 월가 한 장과 함께 해주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어도비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40달러,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33%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